그런 부채자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연방사원 민주당 팀들이 지금 연맹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 잘하면은 5년 10년 전에 들어온 부채자들은 구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한 이 시간에 걱정스러운 것은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내부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정착적 문제에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선의 국가이익이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런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관리들이 뿔이 났습니다. 오바마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말 감행할 수 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그런 말 했다면 우리 그것을 확인하겠다. 그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를 확인하겠다. 만약 그것이 확인돼서 사실을 할 때는 우리 네타냐후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말 그 행동에 맞추어서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 네, 대응하겠다? 복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 아브람과 이스마엘 그 형제들 간의 분쟁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아마게톤 전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구절 등등 내용을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기독교, 소위 이슬람교죠. 그 분쟁, 암투가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임기 5년 동안에 북한 문제 풀고, 네, 이스라엘 문제도 좀 풀고, 네, 우리 한반도 통일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대합니다. 이제 서울 뉴스 좀 정리하고 우리 코리아타운 문제 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방송은 특히 세안은행, 우리 로시아의 세안은행, 위시은행, 뉴스로텔, 옥스퍼드 파리스 호텔, 한국장의사, 우리 LA 한인의 수석 부회장들 이혁씨, 그 다음 오봉균 씨, 네, 김창수 해병 전후회 회장 하시던 분, 그 다음 한인 회장 출마하셨고 동서남북 포럼 회장이신 박유환 씨, 그 다음 목사 아들 둔 장성균 민주평통전 회장, 부회장, 그 다음 J팍 보험회사 안용수 6.25 전쟁 당시 종군 기자, 네, 여러분 잘 계시죠? 네. 자, 오늘 저는 이동욱 헌법재판소 수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기자가 속단했던 대로 낙마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는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서울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청 안에 탈북자 문제를 취업하는 문제 다루는 시청 공무원이 됐다. 이 사람이 그동안 약 4, 5년 동안 탈북자 업무를 관리하면서 약 수천 명의 명단 신상 정보들을 북한에 빼돌렸다.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볼 때 이런 내용이 4, 5년 전부터 탈북자들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에. 그랬는데 이 국가정보원들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5년 만에 체포했는데 버스들한 뒤에 손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탈북자들 신상이 북한에다 올려갖고 그 가족들이 북한에서 박해를 받았을 텐데 이런 인간들이 국가정보원에 들어앉아 있었다. 곧 조만간에 국가정보원장이 신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들, 네,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다, 못 바친다는 이 자들이 탈북자 신상 카드가 북한에 올라갔을 때 그 가족들이 연대 책임진다는 것도 모르고 방치한 이 인간, 이런 국가정보원들, 서울시청에 낮아버져 이사 인간들이 국가정보원에 들어와서 지난 5년간 또다시 15년간 총 15년간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한 자들, 이런 자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
황장엽 씨가 세상을 떠났고 살해당한 것을 추수한 시간에 황장엽 씨가 남긴 말들이 너무너무 기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 약 5만 명이다. 네. 적하는 됐다. 통일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상기해 볼 때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정당국들, 정보당국들, 당신들 수만 명 간첩들이 있는 이 상황에 겨우 5년 동안에 23명 체포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국정원장이 발표했습니다. 떠나면서 23명을 체포했는지 10명을 체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거짓말도 잘하니까. 어쨌든 간에 수만 명이 침투한 이 한국 사회에서 5년 동안에 겨우 23명 체포했다는 뉴스. 네, 우리는 개탄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이 간첩들을 체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요. 간첩 활동하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놈들이 국가정보를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네, 남북관계 후퇴시켰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네, 그렇게 비판을 했고 비판받거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국가정보 놈들이 그래도 검찰들이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들이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즉시 청와대에 보고해서 막아야 되는데 I don't care. 방치해버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상덕 징역 2년 받았죠. 항소했다 합니다. 네, 사면 털렸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먹고 살만한 돈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동생을 빙자했다? 기화를 해서 마구 돈을 가치한 이 정신 나간 이상덕 이 영감을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같은 판사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법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수위를 잇고 있는 그 영감 최소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이 끝나는 시간, 임기가 끝나는 시간에 반드시 친인척들이 비리가 폭로가 되고 수갑 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의식구조인지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수십억씩 뜯어내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 자기들 비서들에게 돈을 7억, 10억, 수십억씩 맡기고 이런 행태를 볼 때 우리는 오늘 이상덕 노인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검찰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복지부동 그런 처세를 볼 때 공무원에서의 그 자세를 볼 때 당신들은 빵점이다. 네. 당신들이 좀 더 순발 있게 대처를 했더라면 국가 망신은 되지 않았을 거지 않냐. 온 세계에 뉴스가 다 나가고 있는 대통령 친행 구속 징역 2년 선고. 당신들 민주화 사기꾼들의 그 바람을 타고 국가정보 검찰에 앉아있는 당신들이 보여준 5년간의 행각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용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서해 북방 한계선 노무현 김정일 간의 대화로 정리했던 그 국가정보 자료들이 검찰에서 발표됐죠? 어저께? 네,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본 기자가 반드시 분명히 그 대화록이 있다고 했던 것이 맞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권에 관련된 헌법 관련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서 발표를 못하느냐? 누가 발표를 못하게 하느냐?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모레 크게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민주통합당 좌파들, 민주당 일부 사람들 박살날 것이다.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딸 정년십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통일신문 배기자는 30년간 새빵살이를 하고 아파트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대통령 아버지를 가졌던 그 딸들은
뉴저지 포트,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 야, 50만 달러를 보내고 13억 원을 보내고, 네, 환치기를 했습니다. 네, 외환 정식 루트를 통해서 보내지 않고 외국한 거래법 질서를 위반하고 액수도 적지 않다, 크다. 대통령 딸로서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숨기기 위해서 밀반출한 그 사실, 외환 거래법 위반. 네, 판사는 노무의 딸을 향해서 질책을 했으나 그러나 징역이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징역 4개월입니다.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1년간 조심하라고. 차라리 징역을 4개월로 때리지 않고, 제가 법조문을 보고 인터넷 기사 올렸습니다만 징역 4개월이 뭔가, 차라리 징역 일주일 하지, 일주일만 징역을 때리고 집행유예 한 달 정도를 선고하면 될 일을 어째서 굳이 징역 4월을 때렸느냐. 그런 판결문을 분석해 볼 때 이건 최소 1년 이상 실형감인데도 불구하고 5천불 만불 밀반출도 아니고 40만 달러, 그 다음 중도금 13억 원을 고려해 볼 때 총 5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이런 돈을 빼돌린 외환 밀반입을 한 이런 자를 징역 4년에 처한 이런 판사들,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이 아닌가, 공공의 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 재경표, 네, 자, 끝났죠. 전자개표 조작이었다. 2002년 노무현 때 전자개표 조작을 상상했던 이 인간들이 한동안 괴롭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요청한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재연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조용합니다만, 또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죠. 네, 전국 지역에서 투개표 참관한 참관인들이 수만 명인데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더라면 그 참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죠. 문제가 됐죠. 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집계는 했으나 그러나 나중에 수금표 손을 통해서 눈으로 육안으로 다 확인했던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 가옥 신당동 기념공원 조성 백지화 됐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돈이 없다. 박정희 살던 집은 우리가 기념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좋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바닥이 나겠죠.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던 그 가옥을 좀 기념공원을 좀 해주면 어떠나요? 네, 살아있는 김영삼, 김대중 기념가들은 거창한데, 네, 좋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신도 앞으로 어떻게 정치 생명이 끝나는가를 우리는 지켜보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입법조사처에서 밝힌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징과 그 향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고깃값 좀 한다고 헛소리도 좀 했습니다. 남북한 또 신뢰 프로세스를 또 강조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한테 불만을 가진 김정은 친구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한심하게 짝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원 5년간 간접 시사명 23을 잡았다고 그랬죠. 이 원세훈 씨. 자, 떠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들 물론 수곤했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국가정보원, 국가심장 폐 역할을 하는 당신들이 보여준 그 행각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우리 로컬 뉴스입니다. 네, 저기 어린애들 생일 축하하는 노래 있죠.
들어보시죠.